네, 인포맥스 라이브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톤스리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들어오시면서 다리를 져세요? 왜 어디 다치셨나요, 김 대표님? 제가 다리를 절어 보였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러셨나? 아니요, 약간 댄스 아니었을까요? 네. 스텝을 밟으시면서. 네, 스텝이 꼬였나 봅니다. 그때. 눈도 오늘은 좀 충혈돼 보이시고 차 소장님은 그래도 오늘 아침 방송하시는 건 내가 봤는데 좀 쉬다 오셨구나. 아니요, 오늘 계속 바쁘셨어요? 예, 오늘 8시 반 방송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못 쉬었어요. 8시 반부터 지금까지요? 네, 개인적인 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저녁은? 저녁은 먹었죠. 그렇죠. 그건 일과인데요. 일과를 근데 점심을 못 먹었어요. 네네네. 포함이죠, 항상 일과요. 점심을 못 먹고 저녁을 먹었어요. 아니 시장은 가는데 내 계좌는 왜 우리 PD님께서 썸네일을 저렇게 다셨는데 시장 가면 내 계좌도 좋아지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차티스트와 실전 매매 차이가 나는 거죠. 시장 가는데 왜 계좌가 녹아요? 시장이 쫙 밑에서 이제 한 걸음 올라왔는데 계좌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쏘리. 시장이 올라온 거는 이제 안 떨어진다. 아까 이제 문홍철 파트장도 말씀하시고 한 게 이제 안 떨어진다 정도지 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듣기에는 들으면 화가 날 만한 표현이죠. 그렇죠. 이제, 정정하셔야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미국하고 딴 데는 좀 FOMC 충격을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의연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얘기한 저는 그 비율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이 지수 관련주들이 버티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9월 달에는 이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할 게 신용 리스크를 계속 말씀드렸죠. 신용 리스크 계속 말씀드리면서 신용이 털려야 된다 계속해서 체크해드렸고 그때 이제 공매도도 있었고 그게 이제 10월 달에 쇼커버링이 한번 들어와 상태에서 더 이상해서 공매도를 못 때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뒤에는 지금 10만 대군이 있잖아요. 누구요? 저기 그 증강기금, 증강펀드. 증강펀드? 10만 대군 기다리고 있잖아요. 10조인가? 10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를 못 치는 상황이고 공매도를 그동안 9월 달까지 8, 9월 때 공매도 열심히 쳤던 애들이 지금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홍철 파트장 말씀하신 지금 이제 환율 피크 찍었다라고 일부 세력은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여기서 더 이상 밀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죄송한데요. 9월 달에서 10월 중반까지 공매도는 올해 최대였습니다. 금액은요. 그러니까 10월 중반에 쇼커버링 들어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직까지 공매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톰과 제리. 그래서 오늘 나눠놓으신 거죠?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터지셨어요? 아니, 왜 좀 예민하신데? 오늘 이번 주까지는 근데 10월 이후부터 공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공매도 나오고 쇼커버링 나오고 같이 막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공매도 치는 쪽은 치고 네. 공매도 쳤던 때 중에는 뭐 차익 실현이 됐건 그냥 뭐가 손절이 됐건 또 감고 그거를 역이용하는 게 마구 보입니다 지금. 누가 그걸 역이용해요? 오늘 LG전자도 그랬죠? LG전자? 예. LG전자도 전형적인 쇼커버링에 막 루머 뿌리기. 예. 이 LG전자는 맨날 그거에 애플카. 예, 애플카 이슈로. 네. 뭐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은 LG전자가 오늘 주가가 갑자기 9% 가까이 급등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갑자기 한 시쯤 되니까 뭐가 또 막 파락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뭐가 이리 바빠 싶어서 봤더니 네. 다음 주에 LG가 조직 개편을 한답니다. 조직 개편. 네. 애플카를 공식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직을 LG전자, LG디스플레이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으로 가기 시작한다. 뭐 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뭐 태스크포스를 만든 TF 얘기인 그 얘기 나오는데 네, 그 정도 나오기 시작하다 팀장 보니까 포함 몇 명 정도? 저는 레몬 리서치 소속입니다. 예. 이 정도 하면 거의 LG전자 내부자. 그렇죠. 전 LR, 거기는 LG.
알겠습니다. 예. 네, 위클리 리포트. 네. 왠지 지금 위클리 리포트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시점이 조용히 하고 그냥 네. 리포트나 아닙니다. 해라. 예. 말씀하십시오. 마무리. 아니 근데 예. 그 말씀은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뉘앙스인데 여기서 여기서 그 루머 내용들 보게 되면 우리 애플카를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구절 자체가 애플카를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누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나요? 근데 벌써 그 회사에서 무슨 보도 자료를 돌린 거예요? 또 아닙니다. 아니면 루머입니다. 또 어느 찌라시가 또 단독이라고 또 보도한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쯤 되면은 어디 한번 누구 한번 손봐줄까 하고 이제 이거 돌아다니기 시작해 지금 보니까 대형주가 막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거의 뭐 소형주처럼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요즘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에 한 단면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정도까지 공매도 꽉 차 있는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패시브로 자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슬슬 이제 공매도 잡이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공매도 세력 한번 때려잡아 볼까? 네. 지금 또 잘못하다가 다친 쪽이 제가 듣기로는 현두인이라고 있거든요. 현두인이 뭐예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예. 그냥 마음 턱 놓고 있다가 예. 지금 당황해서 예. 예. 지금 미쳐서 지금 쇼커버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차트입니다. 저기. 네. 저렇게 혹시 공구원은 그러면 저 위에서 공매도주들이 맞았어요? 그건 아니죠. 공매도 할 수가 없죠 그 종목은. 아,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냥 지푸레, 뭐- 지푸레 그냥 그 뭐 대단한 종. 네. 참 그 종목을 딱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신데 그죠? 그 종목이 그런 차트를 만들고 그런 차트를 만들 줄 소장님이- 저도 진짜 정확하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 무상증자 테마는 이거는 없어져야 될 사회 어긴 뭐 이게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또 뉴스가 나온 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증자 이제 그 구속. 근데 지금 진단키트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간 업체가 2개 있어요. FDA 승인까지 받은 업체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상증자 테마다라고 그래서 테마들이 나오면 막 주가들이 막 움직일 때 혹자들은 야 주가만 움직이면 되지 무슨 뭐 펀드멘탈을 따지느냐라고 갖고 이게 보통 주가 조작으로 확인되는 게 최소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5년, 10년 뒤에 드러났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현재 이번 올해 7월 달에 게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에 한 것이 되면서 신문에 지금 다 보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떤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쪽 테마들이 몇 개월 동안 움직이는 사이에 이미 작전하는 소위,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한 거니까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테마가 돼가지고 무조건 막 올라가면 그냥 내가 치고 빠지겠다라고 들어가셨다가는 이게 지금 이쪽 바닥이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식 세계가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걸로 이제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차 소장님도 좀 업력이 되시잖아. 혹시 주변에 친구나 지인 중에 작전으로 팔자 고친 분들 좀 있죠? 네, 있죠.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챙깁니까? 보통. 그게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예. 성공만 하면 몸으로 한 1, 2년 때우고 나오면 끝이에요. 몸으로 네, 1, 2년만 그냥 때우나. 학점 갔다 오면 된다. 네, 몸으로 1, 2년 때우면 뭐 이렇게 회수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없고.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비싼 분을 사죠. 변호사를 비싼 분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살고 한 1, 2년만 1, 살고 2년만 나오고. 살고 나오면 평생 먹고 살죠. 죄송한데 소장님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그러니까 제 얘기잖아요. 제 얘기로 아, 예. 야, 제가 혹시나 옛날 오해- 얘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오해하실까봐. 예, 옛날 요즘에 얘기.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이 주식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았다고 지금은 저도 이제 업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요즘은 그러면 어때요? 기본이 5년이랍니다. 기본이 5년이고 예. 추징금 악착같이 다 추징금 때린다고 악착까지. 합니다.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당일날 작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PC 다 그러면 쓰고. 작전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 정도 추징금 다 뺏길 수도 있고 5년은 그래도 콩밥 먹고 와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목숨 걸고 하겠구나 작전. 이왕 하는 거. 왜요? 그래야 뭐 살아야죠. 아니, 아니, 그래야 하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야 제대로 해먹고 나오지. 정의를 위해서도 하면 안 되는데 어. 예. 그
자, 뭐 다양한 혹시 IP 변환기라고 들어? 그만하겠습니다. 예. IP 변환기는 또 뭐예요? 1, 2, 3, 4, 5번 아십니까? 그런 거 모르시면 작전에 대해서 쉽게 접근 못합니다. 전 지금 전혀 네. 대화를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이게 어려운 작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황인데. 얘기하는 상식적인 게 아니라 지금 김민수 대표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런 거라고 들으시는 분들 그 모르신다라면 정말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이런 작전이란 표현이 없어질 만큼 그렇죠. 그래야 되는 정의로운 건데 상황이 우리가 알 수 되는 있는 거라고 상식적인 그거 작전. 세상이 안 망하고 자본주의가 있고 증권 시장이 뭐 시장이란 게 있으면은 그거는 없어졌으면 하는 거는 그냥 당이론이고 네. 우리의 바람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안 당하려면은 1, 2, 3, 4, 5가 뭔데요? 좀 알고 나갑시다. 오늘 뭐 위클리 리포트 안 해도 돼. 1, 2, 3, 4, 5가 뭔지 IP 변환기가 뭔지는 알고 갑시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승희 씨는 전혀 뭔 말인지 모르죠. 전혀 네. 제가 앞에 앉아 있고요. 제가 뒤에 앉아 있고요. 앞에 PC 딱 놓고 전 증권사 HTS 다 켜 있습니다. 전 정권사. 네. 1번 사 그럼 1번이 주식 사기 시작하죠. 찌라시 막 만들죠. 2번 삽니다. 3번 살 때 1번 팔아. 당일날 차가 쭉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거 있죠. 끝. 흔적도 안 남습니다. 흔적도 안 남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이제 당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체 물어보는 게 없이 막 아닐까 움직이는 싶습니다. 것들 네. 당일날 꼬리 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서운 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실체가 없어. 무상증자 저희가 이제 저희 인포맥스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수익만 내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관련주들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구속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내가 치고 빠지고 식으로 시세를 내겠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근데 제가 봐서는 대부분의 경제 채널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종목 언급되고 분석하는 거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 주로 그런 종목들을 또 얘기해야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뭐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 관행도 좀 고칠 필요가 있죠. 저희 이제 연합 경제TV부터 해가지고 이거 오늘 뭐 급등해서 갑자기 뭐 20, 30% 올라간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짜리 뭐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왜 올랐냐 여기서 분석하고 여기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거론해야죠. 그게 정당하게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라든지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서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훅 치고 갔다 빠졌는데 그거 왜 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돌아가는 찌라시를 방송에서 마치 펀드멘탈인 양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위험성을 방송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정도인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 연합 경제TV부터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위클리 리포트 들어갈 타이밍 된 것 같죠, 대표님? 네. 네, 정의로운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연합뉴스 경제TV. 글로벌. 왜 아시죠? 네. 위클리 리포트. 얘기를 하면 연합공무원 제리님. 아, 예, 예. 목요일 아침에 네네. 저 이종호 센터장님하고 네. 저 굿모닝 인포맥스에 연합 인포맥스 저 FM 신자 특집이라고 나왔더니만 네네 봤어요. 7시부터 7시 10분까지 우리 김민수 네. 대표 또 화상 연결하셨더라고. 아이고. 그때 잠시 이렇게 라이브 채팅창 이렇게 헐깃 봤더니만 네네. 연합공무원 제리님. 아 요즘 닉네임이 공무원이시군요, 대표님. 네, 열심히 네, 연합뉴스 경제TV를 위해서. 부러운데요? 네? 부러운데요? 아이, 저의 또 롤모델이십니다. 딴 채널에서 역시 공무원 하고 계시잖아요. 틱스스님. 저요? 아니 거기서도 그냥 프리랜서일 뿐입니다. 수피원장님 네. 장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위클리 리포트. 뒤에 아시죠? 그거를 가정집 네네. 분위기 안 나게 뭘 좀 바꿔달래요. 아. 근데 몇십 분 남았는데 뭘 옷을 걸까 싶기도 했었고 예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블라인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딴 방으로 갈 수도 없고.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해외 시장하고 같이 동향을 볼 때 이런 날도 오는군요. 네, 이런 날도 그러게요. 네 제일 위가 제일 위가 유로 스탁이고요. 아. 유로 스탁스 50. 네. 그다음 밑에가 코스피 2등이 코스피, 3등이 중국. 오늘자로 보게 되면은 뭐 미국이 이제 일부 지금 이제 독일하고 다 보니까 약간 1%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예, 삐까삐까. 거의 비슷하다. 네. 근데 기울기가 코스피는 이제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코스닥은 그거랑 비교하면 그렇죠. 이게 오늘의 해답입니다. 이게 해답이다. 네. 시장은 가는데 왜 내 계좌는? 네. 이게 핵심이죠. 코스닥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개인분들이 일단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쭉 산 다음에 네. 나머지는 이건 좀 잘하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려지고 유명하니까 네, 이거를 사는 건 당연하겠다라고 아니 뭐 펀드 매니저 성격처럼 네, 내 계좌에 이걸 포함시켜야 돼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그럼 좀 작은 종목들 사가지고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게 벌써 지금 그렇죠. 못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낙폭이 컸던 뭐 삼성전자나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하락한 거에 비하면 그냥 미미해요 일단은요. 근데 나머지 중소형주도 가만히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의외의 사실은 녹색의 나스닥이 항상 보면은 저 위쪽에서 아이고 부러워 있던 나스닥이 지금 저기 쳐져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은 뭐 파티했더라고요. 그렇대요. 네. 뭐 홍콩은 7%. 네. 네. 그냥 기본 완전 아모르 파티더만. 신났더만. 홍콩. 그렇게요? 네. 어깨만 살짝 할 정도가 아닌데 지수가 7%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네. 네. 방방 뛸 정도로. 뭐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또 네. 예,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동향 봤을 때 나스닥과 코스피 일봉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또 이런 때도 발견하네요. 이게 제가 보기엔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왼쪽이 나스닥이죠. 이쪽이 나스닥, 이쪽이 코스피. 네. 이야. 이런 때가 다 있습니다. 나스닥은 제리 55선에 한 두어 번 두드려 맞고는 그냥 5번 들어왔었어요. 깨구락치인데 네. 우리는 그 55선을 한 두어 번 두드리다가 훅 올라서 버렸네. 여기서 그래요? 이제 판단에 헛갈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에 엇갈려. 네. 미국 보면은 아예 저거 일단 두드려 맞겠다 싶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기서 네. 선 잘 끄셨네. 우리 네. 오른쪽 코스피가 상승 세기인가 했는데 삼각형으로. 그렇죠. 삼각형이면은 저 패턴도 가능해요. 네. 네,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참 미국은 이제 뻔히 맞고 떨어지다 보니까 단기 추세고 이탈하겠다. 쪽에서 2300 요거 불안하는데라고 해서 그날 FOMC 나오면서 한번 훅 빠진 날. 그래서 딱 보는데 저희가 시작이 2299인가 뭐 거기서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55선이었구나. 딱. 네. 거기서 시작하는 거 보고 바로 야, 들어가셨구만. 이거, 예? 바로 들어갔구만 또.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그냥 저는 거마합니다. 뭐. 버럭 소장님 좋아하는 짤짤이. 네. 지금 뭐 포지션은 갖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거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TF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ETF로. 네. 시장이 뭐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까도 끝나고 한 2시간 동안 계속 찾은 거는 공매도가 꽉 차 있는데 여기서 쇼커버링으로 뭔가 터질 종목이 없을까? 보입니다. 보여요. 딱 3종목이 보입니다. 어허. 네, 그건 공개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종목 얘기 저희는 공정한 방송, 정의로운 방송.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또 여기서는 또 얘기 안 하고 어디 가고 또 돈 받고 알려주고 그런 거 안 하시죠? 하시나?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소장님한테는. 제가 돈을 드리면. 예. 오케이. 콜.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기도 일단 단기 추세 미국은 깨졌거든요. 깨져서 이제 만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오늘이 미국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뭐 고용 보고서도 발표되지만 이틀 깨졌는데 다른 나라들 다 올랐어요. 네. 뭐 중국도 그 처절하게 빠지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 그럼 이거를 미국도 힘을 받아서 추세를 돌려주느냐. 근데 그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요 단계 한 1500선 전 정도 요 정도쯤 여기가 안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 바뀔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단기 평선이 들어오는 단기 저항권이거든요. 예. 여기를 돌려놓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난데 미국은 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싶어서 그게 못 나오게 되면은 만선에 근데 만약에 미국이 만선이 무너지면 네. 저희도 이 패턴대로 그냥 쭉쭉 갈까요?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냥 외국인들도 지금
외국인들 사는 거 뻔해서 다 그 인덱스지 않습니까 지금. 인덱스로 들어오면서 시장 받치고 있는데 들어올까요? 전 이게 제일 궁금한 거고. 또 오늘 포지션 쭉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12월 달부터 주식 한 4조 5천억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거의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중립 정도.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풋옵션이 19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20만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콜은 거의 매도, 약간 양매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서 왼쪽에 나스닥이 네, 그냥 FOMC 충격 이틀 정도로 네. 하고 네, 55월 저항선 예우 지켰고 네, FOMC에서 뭐 또 이번에 파월 형이 또 약간 삐진 표정으로 이빨 악물고 또 얘기했으니까 뭐 그래 이틀 정도는 그래주고 네, 여기서부터 돌면은 네. 여기에 숄더라 보면 되죠.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하다는 고용 보고서랑 오늘 저 나오는 지금 일부에서 나 설득된 것 같아. 문 파트장한테 무지성 매수 무지성 매수 그 콜에 내가 약간 설득당한 것 같아. 왠지 사고 싶어지네. 의견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일부에서. 왼쪽도 사고 싶고 오른쪽도 사고 싶네. 돈이 없으시잖아요. 꼭 죄송합니다. 회원 가입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좀 하나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제가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네. 지난번 하락할 때는 일단 이때 하락했다 돌 때 외국인들이 여기서도 한 3, 4조 정도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무렵 네, 썸머랠리 반등할 때. 예. 근데 그때 나오고 사다가 요 꺾일 때부터는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니라 안 샀습니다. 그냥 거의 건망식으로 하고 선물 플레이로 이거를 다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왜 노란색으로 표현했냐면 거래 보세요. 지난번에 거래가 없었거든요. 빠질 때. 근데 지금은 거래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공매도도 활발하게 나왔고 공매도를 잡으려고 하는 쇼커 그러니까 저거 잡아야겠어라고 하는 쪽도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진 게 지금 한 10월 달 중반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평균적인 거래 금액 보게 되면 예전에 올해 상반기 때 나왔던 부분보다 다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에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 말씀처럼 무지성 매수.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는 딱 그거네요. 무지성 매수. 네. 아니 그리고 거리랑 막대기가 이렇게 서버리면은 네. 저는 항상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했다는 얘기는 사는 놈도 많고 파는 놈도 많다는 건데 네. 그 중에서 누가 선술까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저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는데 네. 판 쪽보다는 산 쪽이 선수 같아요. 그렇죠. 이 레벨에서 샀다면은 맞습니다. 네. 이 정도 레벨에서 샀다면은 저는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소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저 밑에서 뭐 어쨌든 거래가 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 그렇죠. 팔았고 한쪽에 산 거니까 똑같이 네. 거래가 는 거죠. 네. 그래서 저쪽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 정도 레벨이면 다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매집이죠. 매집이래.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있다라는 것은 세력 공방이 있는 거고 신용이 털리는 사람도 있고 공매도에 공매도로 어쨌든 막 하는 거 있고 그걸 한쪽에서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지금 정도에서 최소한 저것만 봐도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수가 2,150에서 2,350. 저는 만약에 어제 그렇게 FOMC 바로 직후에 어제 우리가 개장 초 급락 출발하면서 뉴욕장, 유럽장 반영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제리 55월선에서 딱 걸린 다음에 반등은 나왔지만 제리 55월선은 생각 못 했지만 그러고 나서 거기 장중에 플러스로 돌았다가 한 코스피가 한 7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던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매도도 아니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래놓고 나서 오늘 만약에 뭐 한 코스피가 3, 40포인트 빠지는 쪽으로 끝났으면은 나는 막 오늘 나와서 이 인포메스 라이브 나와서 말할 게 또 하나 준비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진짜 위클리 옵션 없어야 돼요. 어제 빠져야 될 걸 갖다가 야들 저거 포지션하고 반대된다고 그렇게 떠받치다가 오늘에서 반영하는 있다고 없어야 돼요 했는데 오늘도 강하거든. 딴데 홍콩 중국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네. 미국이 그렇게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틀 연속 이랬다는 거는 지금 사는 쪽이 선수 맞네.
환율도 1,400원대, 그러니까. 1,420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미국이 저런 얘기 나왔는데도 환율이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다시 110m로 가나 하다가 112쪽인데 다시 왔는데도 FOMC 파월 얘기 들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확 튀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환율은 상당 기간 1,420원대에서 기준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중국 영향도 있고 일본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둘 다 붙잡고 있으니까 어쨌든 과거처럼 파월 의장이 저렇게 됐다면 벌써 환율은 1,450원까지 가야죠. 토명 네. 돈 좀 빌려주소. 돈이요? 아까 채팅방에서 주린이처럼 님이었나요? 돈 빌려드린다고. 주린이처럼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주세요. 저 무지성 매수 한번 하려고 모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악재들은 뭐 많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악재. 온통 들리는 건 악재고. 들리는 다 악재들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연준이 뭐 이제 5냐 6이냐 숫자까지도 이제 쉽게 우리가 4라는 숫자에 발작했던 것보다 더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것만 보죠. 국내 시장이 버티는 이유를. 이게 왜 버틸까? 왜 버틸까? 이거에서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거랑 좌뇌 우뇌가 지금 헷갈리는 거죠. 좌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빠지지? 이러면 헷갈리지만 있는 것만 놓고 보면 환율 딱 1,420원. 외국인들 딱 오늘은 이제 팔았지만 외국인들 아무래도 삼성전자 좀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지수 관련주들 버텨주고 있고 나머지들 빠져줘도 그렇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이러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거처럼 뭐 특정 업종들이 완전히 폭락하면서 뭐 7, 8%씩 빠지는 것도 이제는 한 달 이내에는 사라졌고 놓고 보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닥은 아니지만 조금 굳어가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출렁출렁거리면서 이제 늪이 축축 빠지다가 아직도 이제 늪인 종목들도 있죠. 완전히 굳은 건 아니고 걸어가다 갑자기 푹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이게 다져지면 이제 뛰어갈 준비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오늘도 외국인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500억 정도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은 막판에 조금 더 늘렸고요. 네. 네잎클로버님 주식하면 망할 뻔. 누가요? 네잎클로버님. 그것도 빌려다가 예. 빌린 거 갖고 또 신용 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마라 해놓고 방송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해놓고. 근데 저는 지금 주식을 사서 올라간다는 개념을 보면 오늘 대한항공 차트를 딱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한항공? 네. 어땠죠? 차트가? 대한항공이 그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2만 5천대 부분인데 네. 요게 딱 2019년대 주가거든요. 아 그래요? 2019년대 주가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오기 전에. 네, 팬데믹 오기 전에 주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이 팬데믹 오기 전과 지금과의 상황을 놓고 보면 화물 때문에 이제 버텨준 거고 여객은 아직까지 이제 한참 넘어야 되는데 어쨌든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코로나 상황이다라고 딱 봤을 때 보니까 코로나 때 35,000원까지 10,000원이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차트예요. 이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와서 코로나 이전으로 코로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펀더멘탈과 수급이 같이 붙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금 바닥을 잡는 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항공은 24,000에서 27,000원 사이가 빡빡하네. 빡빡하죠. 근데 빡빡했는데 그거를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확 올려버렸죠. 35,000원까지. 완전히 몇 년 거를 확 올려버렸죠. 그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펀드멘탈이 좋아도. 예,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시아나항공이 딱 있습니다. 뒤에. 아시아나항공.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내에 맞춰야 돼요, 소장님. 리포트 네. 저희 다시 가야죠. 네네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제 와이프한테 전화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이 이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 띄워와. 왜요? 네. 와이프로 오늘 빌려주시는 네, 거예요? 뭐 잘 보이십시오. 일단은 뭐 저도 잘 보여야 되니까요. 월 일부? 에이, 약간 우리 사이에. 네. 그거는 저희 방송 끝나고 하시죠. 네, 오케이. 네. 돌아가겠습니다. 지수랑 고객 예탁금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변화가 나옵니다. 요즘 그렇게 시중자금 말라간다면서요. 예탁금 늘었네. 네. 그렇게 50조 탈환했습니다. 50조 탈환. 네. 그렇게 뭐 지금 여기저기서 다 힘들대는데 주식은 들어와요 요즘에. 네. 그러게요. 이 오기가 작동한 걸까요?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싼 주가 그냥
뭘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되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네. 신용이 안 늘어납니다. 오, 예. 네, 그러네요. 16조에서 거의 횡보 중이고 예.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신용이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요때 여기부터 초기 구간은 중소형주가 또 폭발합니다. 아, 보통은 그런가요? 네, 일반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쭉 가면서 예탁금도 같이 보강되는데 어차피 다 대형주를 끌죠. 그러면 왜 안 가, 왜 안 가? 그래서 내 중소형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팔고 대형주를 딱 들어가는 순간 고객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시장은 또 그래서 네. 그때 그랬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이거 진짜 안 가서 지금 내 계좌가 뭐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한 초 정도 지나서 신용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솔직히 이거는 나중에 가면 안 좋아요. 내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오호라라고 보시면서 또 종목 플레이 가셔야 될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짤짤이밖에 안 하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개인들이 코스피 빠지고 외국인들이 사고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참 그런 구조죠. 네, 그런 쪽에서 의외로 이번 입주에 보다 보니까 사모펀드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네, 종목별로. 근데 물론 이따가 보셔서 알겠지만 뭐 한 종목 때문에 왜곡된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빼고 나게 되면 사모펀드 이번에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쩐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뭐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바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쪽에서 지금 개인은 코스닥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종목 장세 나온다 그러면 또 반대로 되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또 얼마 남은 2달 남은 올해 수익률 회복을 위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기관들 움직이는 거와 또 같이 뭐 신용 움직이는 이런 거 몇 가지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아이고 이제 좀 계좌 살 것 같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더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전제고. 네. 네. 잘하면 미국 빠져도 우리는 쌩 까고 갈 수도 있겠는데 분위기가.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꼭 아침에 약세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정리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하면 되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은 되게 보유라는 쪽에 의미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네. 보유보단 이러고 있다는 거. 네. 근데 다음 주 가서는 고민해 보다가 차라리 ETF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지수는 그렇게 잡아가고 나머지는 이제 종목별로 대응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외국인들 지금 디커플링을 넘어서려면 한 가지 더 남았죠. 다음 주에 정책 리스크. 미국의 정책 리스크. 선거에 따라서 정책이 공화당이 장악을 함으로써 아까 문 파트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부채 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보조금 줘가지고 기업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또 리스크가 또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 게 뭐 그런 건 이제 뭐 화석연료 뭐 롱 뭐 친재생 숏 뭐 이러면서 전기차도 숏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제가 봐서는 1차원적인.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는 게 그겁니다.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게 동맹국 쇼어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의미 있거든요. 그러면 동맹국들은 좀 챙겨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급 라인을 지금 중국 쪽 막아놨더니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물가 올라간 게 어디냐? 되게 잘 지적했거든요. 중국 막아놔서 그렇다. 그럼 중국을 대체할 공급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동맹국까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 그럼 이거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IRA 법안이나 네. 나머지 수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화당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요 의미가 반도체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그럴 것 같고 네, 갔으면 좋겠고 네, 이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뭔가 변화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 보게 되면 중간 선거가 공화당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이제 뭐 민주당은 이제 치명적이겠죠. 상황은 다 뺏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쁜 것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까봐야 돼요.
그동안 2016년 트럼프 당선될 때도 그랬고 2020년 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선거라는 거는 여론조사 그거 그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투표하고 개표가 변수를 지금 놓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결론을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변수니까 이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변수를. 투표 따로 개표 따로 세상이 돼가지고 자 갑시다 그러면. 근데 전기전자가 계속 그거요.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자 전기전자가 그거요. 그러면 계속 삼성전자요. 아니 삼성전자도 있긴 있지만 그냥 LG에솔 사랑. LG 엔솔이 전기전자에 들어가는구나. 네. 네. 그렇지. 네. 이제는 뭐 무슨 뭐 만주 단위가 아니라 4만 주, 5만 주씩 이렇게 그냥 장중에 푹푹 사주니까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요즘 매도 효과가 예전에 한 30만 원대 보던 거와 요즘 매도 효과 보면은 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럴 것 같아. 뭐 사긴 사는데 저거 더 사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사겠는데 이런 느낌이 나면서 그냥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근데 중요한 거는 LG 엔솔이 그러면 진짜 에디 박님 말씀 맞다나 품절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면 같은 품절주라서 그러면 양지사 주가가 그러면 LG 엔솔 주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건 또 아메바적인 사고 방식이죠. 1차원적도 아니고. 소장님 돈 빌려드리지 마세요. 큰일 났을 뿐입니다 지금. 트리플 A급도 못 믿는데. 네. 트리플 A급도 못 믿고 이제 보험사도 못 믿게 됐는데. 양지사 잘못 샀다가 음지사로 가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기 그 다이어리 발주는 다 끝났어요. 그때는 다이어리 발주라는 트리거라도 남아있었죠. 오늘도 뭐 어디 가니까 달력 나눠주고 수첩 나눠주고 하던데 거기 보니까 양지사던데 이미 다 인쇄 끝났기 때문에. 요즘도 다이어리 씁니까 근데? 주더라고요. 조그만 거라서. 아니 그 하나 챙겨놓고 차에 놔두면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나올 때 메모. 아이디어용으로 적기 좋겠어 보통 싶어서 여기다 받았어요. 녹음하거나 메모하지 않.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터지면 막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끊겨요. 그건 스테이크잖아요. 이건 스테이크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손모양 보고. 나 이랬는데 아니 그거 막 그런 게 있어. 주기는 그냥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그럴 때 있잖아. 아이디어가 확 터질 때 막 그냥 아날로그가 편할 때가 있죠. 네, 글자 거의 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개발세발로 그냥 막 쓰는 거죠. 개발레발. 오케이. 양지사 거더라고요. 다이어리 이야기 여기까지 해야겠죠? 네. 리포트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희 씨 없었으면 우리 포로 진짜 일찌감치 폭망했다. 잘렸죠. 세 분 보러 오신 분들 이렇게 중심 잡아주니 감사요. 네. 아닙니다. 가시죠. 네. 네, 그래서 화학 쪽은 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게 저쪽이죠. 그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들어갔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 같고 금융 쪽에 외국인들 사는 거는 의외로 보험 쪽을 매수를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제일 낫다고 보나 싶긴 한데 근데 이번에 흥국생명 사태 나오면서 이쪽도 사정이 그렇게 막 썩 좋아지지 않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건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이번 주 산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하다기보다 지난주에는 거의 2차 전지 판으로 꾸려졌거든요. 거의 그 외국인 기관 코스닥 쪽에서는 다 그쪽이고.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시총 1위 삼성전자, 2위 LG에솔, 그리고 삼성 SDI, 또 LG화학도 동시 순매수하는데 LG화학의 양극재 매출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와 앞으로 전망을 보게 되면 소재 쪽에서 제일 쌉니다. 네, 요거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이 움직이는 거 챙겨봐야 될 거고 또 보니까 현대모비스. 저는 이번에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이제 현대기아 그룹 아니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출 비중이 예전에 그냥 현대기아에서 뭐 만들어 하고 만들던 이제 파워트레인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가던 과정이 HL 만도랑 둘은 그냥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실적 어느 정도 실적이었는데요? 그 실적에서 나오는 매출 구성이 매출 구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현대만 쳐다보던 그 현대모비스가 아니다. 그게 아니게 되기 시작해요 보니까. 현대모비스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로 따져보면 우리가 아직 그 모듈이라는 전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적자예요. 이익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걸로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이익률은 적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모비스 중에서? AS. AS 20%. 바퀴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찌그러진 거 펴주고 수리해주는 게 20%예요? 매출은 제일 작은데 영업이익률이 20%예요. 오, 전혀 영업이익률이 생각 20%고 그 대신 이제 이 파워 모듈 이제 김민수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네. 이번에 올해까지는 마이너스인데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쏟아붓고 있는 거라 저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개 공장을 동시에 지금 돈 쏟아붓고 있습니다.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확 늘어나거든요. 저런 거는. 그래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싶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표는 딱 보는 순간에 네. 말씀 중에 말씀도 들으면서 후루룩 종목을 한번 훑어봤더니만 네. 갑자기 그 왕년에 그 예비군 훈련 가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네. 어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더 높은 사기. 향토 예비군 노래가 떠오르네. 그런 노래도 진짜 있어요? 어제 용사들이 막 다 보이네. We made 첨보. 장교 아니셨어요? 장교죠. 네, 장교인데 장교 노래 부르나요? 어? 장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영창 가면 다 노래. DB 자고 이럴 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진 소장님 어디 보내신 거예요, 대표님? 영창 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영창 케미칼이 예비군은 했지 그래도. 더 오래 하시잖아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뭐 다 예. 예비군도 무슨 다 장교인지 알겠다. 끝났네. 다 예, 끝났네.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서 받고 할 때가 좋았네. 지나고 뭐. 30년 전.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네. 그냥 진짜 예전에 익숙했던 네. 곳들도 보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거 색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쪽은 네. 우선주고 이쪽은 삼성전자인데 안 하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우리 승앵커님을 위해서 작은 마음의 표시, 붉은 마음을 한번 드려야겠다. 제가 그래서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네. 감사하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다 보니까 기관들은 요거 안 왔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끝나고 났더니 또 5주. 이러면 거의 뭐 폴란드랑 거의 동맹국입니까 저희 이제? 네. 폴란드에서 천모로 수주하는 건 다 좋은데 나중에 대금은 다 받을 수는 있는가? 그래서 이제 현지화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번에 2차 계약까지 해서 나올 때 보면은 거기다가 현지화 공장과 또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들어갔더라고요. 제3국 확대를 위해서 협업하겠다. 요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폴란드에 현지화 공장 딱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갔다가 이거 다 해서 뭐 조립하고 하는 반면에 폴란드를 거점 삼아서 확대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좋은 얘기네. 네. 그러면 뭐든지 우리도 지금 FA21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조립하잖아요. 네. 그 시제기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고 결국 이제 우리도 그거 기술 습득해가지고 FA50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폴란드도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죠. 같이 합작사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줄 테니 기술 이전해라. 공장 내려가 짓고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나쁜 건 없죠. 네. 근데 요즘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뉘앙스 혹시 보셨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네. 로키드 마틴의 어떤 담당자를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방산 쪽에서 성장할 줄 몰랐다. 로키드 당혹- 마틴의 끝에 영어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영어로 해보세요. sorry. 네. 뭐 약간 그런 뉘앙스, 약간 이거 봐라라는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네. 또 큰형님 그래서 우리 동맹이니까 잘하고 있어라는 것보다 요거 봐라라는 이미지가 살짝 느껴진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 네. 방사는 우리 건데 뭐 이런 느낌들. 네. 그거를 뭐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큰형님이 나와바리 약간 침범 당했을 때 받는 그 어떤 그렇죠. 행동 대상이 잘 나갑니다. 벌써 이제 카나리아파 제압하고 네. 카나리아 맞네요. 제압하고 그래서 와 하고 막 조세국원들 위해서 와 형님 대단하십니다. 형 최고십니다 형님 이러고 있는데 큰형님을 그걸 바라볼 때 마이코 따이가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들어간들 수가 있네. 네, 이런 미국 측에서는 별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제 서양 무기 진짜 톰과 제리야. 그쵸. 요번에 제리 한번 먹이는 거야. 아니요, 그게 보시니까 아니라 오늘 더 뜨겁습니다. 서방 무기 체계와 러시아 무기 체계가 다르죠.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서 우크라이나가 제일 당혹했던 게 서방 무기가 들어오면서 무기뿐만 아니라 탄약을 달라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소총 같은 경우 미군이 쓰는 소총과 탄알이 호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 호환이 되는데 러시아 무기는 호환이 안 되는 거죠. AK-50 같은 경우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탄알 때문에 우리가 고려안도 한때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풍산 이런 거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솔직히 이런 기술들이 다 뿌리를 보면 이제 미국 방산에 뿌리고 결국 가서 AS 받고 지금 우리나라 전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엔진은 저기 보잉사 엔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형만 이제 돼 있고 실속은 그쪽이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뭐 그쪽에서는 물론 당혹스럽긴 하긴 하겠지만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K가 그 사람 이름이죠. 그 러시아 사람 총 만든 사람. 그렇죠. 러시아 브루스코프키. 네. 아우. 네. 그때 총 중에서 역사상 가장 잘 만든 총. 배그 할 때 최고입니다. 뭐 할 때? 배틀그라운드라고.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서 건물에서 그거 나온다 그러면 일단 한 10위권 들어가겠는데 이러. 죄송합니다. 예. 또 게임에 그 게임은 좀 알아듣겠다. 약간 총 얘기 나오고 뭐 약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 놈이 한참 했거든 그거. 그러세요? 그때 딱 3종 세트 연막탄.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첨보도 오늘 또 이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피전해질이라고 하는 첨보 주력 상품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락하다가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된대요. 가격이 이제 오를 때가 됐대요. 내년 가면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 확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후성입니다. 후성? 네. 진짜 오늘 예비군 훈련이네. 야, 또 후성이라는 종목도 이름을 듣는데 뭐처럼. 예, LIPF6. 네. 이거 총 이름 아닙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 같이 전액 쪽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또 하나 후성이 공매도가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요즘 하나 투자 아이디어는 그거거든요. 공매도 저렇게 쌓여 있다가 갑자기 좋은 뉴스 딱 나오면서 갑자기 우라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혹시나 움직인다. 저러고 있다가 움직인다 따라가셔도 됩니다. 장중에. 요거는 첨보가 올 초에 3천억 매자님 발행했죠. 예. 공장 증설한다고. 예. 3분기 때 공장 하나 가동 시작했고요. 예. 4분기 때 2개 가동 시작하고요. 예. 내년 1분기 때 2개 또 가동 시작합니다. 5개 갑니다. 5개. Q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네요.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리포트가 나온 게 빠른 거는 한 2달 전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갔는데 첨보가 공장 5개가 물량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 못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주로 메자닌 발행 소리 다음에는 꼭 뭔가 야로가 했었는데 이번 메자닌 같은 경우는 제대로 그걸로 자금 저희가 보면 쏟아내서 다뤘었어요. 첨보하고 에코프로도 다뤘어요. 똑같이 둘 다 3천억인데 하나는 유상증자고 하나는 메자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공장 증설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보십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공장이 가동에 들어갑니다. 저 메자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이네. 화이팅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모레퍼시픽. 이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10% 넘었던 것 네, 같은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안 된다더니 뭐 실적 보고도 이거 뭐 고민하면 이런 얘기들 많다더니 저것도 공매도 쇼커브링인가? 빙고. 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종목들 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밑에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끌려가더라고요. 쭉쭉쭉 끌려가면서 오늘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이는데 오늘 저 모처럼 이렇게 바이오 뒤에 바이오자 들어가는 애들 쭉 한번 낮에 시간이 있어갖고 한번 차트를 한번 훑어봤는데 그 박살바이오는 와 그래 박살났어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박살바이오가 저거잖아요. 저는 박살바이오 굉장히 저는 용기 있다라고 봅니다. 용기 있다. 예. 임상 이상에서 실패를 시인했고요. 그다음에 손상 차선으로 다 떨어버렸거든요. 떨었고. 그러니까 보통 임상에서 실패하고 나면 그걸 끌고 가거든요. 예. 개발비로 하면서 감가상각 떨어야 되니까. 근데 선언하는 순간 손상 차선으로 떨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박살바이오가 이번에 했죠. 그러고 나서 주가 잠깐 올라왔을 때 그 다음날 주가 올라오면서 다른 거 임상하고 있다가 올라올 때 제가 다른 방송 하고 있을 때 오늘 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주가 이제 박살 난 거죠. 근데 결국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에서 결국 임상 실패한 건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선언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아, 그거 하나 있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네. 저 특징적인 게 상위 쪽에 성광밴드 태광. 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 피팅 밸브. 피팅 밸브. 네. 근데 네. 아까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화장품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중국 아모레퍼시픽은 관련해서, 네. 조금 증권가에서는 좀 특이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어떻게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얼마 전부터 4분기는 좋을 것이다라고 일부 증권사에서 얘기했고 오늘 또 이게 확 부각이 됐어요. 저도 이제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분기 좋아. 그 근거를 보면 좀 희박하긴 한데 다른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4분기도 안 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요. 근데 그거 근거를 읽어보면 좀 달라요. 뉘앙스가. 근데 anyway 지금 이제 중국은 다들 아니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오늘 애경산업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 애경산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탈중국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탈중국. 국제자본이 아니요. 그러니까 요 화장품 종목들이 그 중국의 주력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트리거로 화장품주들이 움직였는데 네. 이미 화장품이 중국에서 안 된다는 거 이들도 알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미국과 남미로 가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있고 우리 K 이 컬처랑 맞물려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저도 김희수 대표가 얘기한 쇼커버링에 대한 이거 적극 동의하지만 결국 생물체처럼 지금 기업들이 적응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 더 이상 안 기대겠고 기대봤자 먹을 거 없으니 빨리 지금 어딜 가자라고 하는 모습들이 애경산업이나 이런 데서 보여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당장 뭐 주가 폭발할 뉴스는 아니지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제 기억에 몇 주 전에 골드만인가 어딘가 외국계 IB가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심지어 그 중립도 아니고 매도 의견까지 네. 내면서 그때부터 아마 걔들은 그 이전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리포트를 한번 또 더 밀어주고 했던 게 이제 대충 해먹고 이제 도는 것 같아 느낌이.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빼빼로데이 광분제. 네. 아주 사람을 DS로 알아요. DS로. 디스가 뭡니까? 추측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네. 넘어가 제가 예. 생각하는 게 그거랑 맞나요? 넘어가 주세요. B의 소금 DS. 대신 증권. 그래요. 자, 네. 아니,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야. 근데 그때는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되게 이동 불편하고 그랬다가 이제 소비 심리가 단기적으로 폭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서 약간의 과거 눈높이가 낮은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국계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올랐나요? 오늘 중국이? 하여튼 그래, 지금 그 말씀 한번 여쭤봅시다. 중국 또 부지성 매수? 저는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잘 모르겠다.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또 비슷한, 그보다 한 10시, 중국 개장하고, 중국 개장은 별 힘이 없었어요. 개장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시티뱅크 주최로 무슨, 보건 환경 쪽 관련된 포럼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다 중국 분들, 유명한 분들 다 나왔겠죠. 네. 여기서 올해 중으로 리오프닝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올해? 네. 이제 해봐야 2달인데, 이달 포함해서. 네.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중에 거기서도 왕훈이 누구죠? 시진핑의 책사 이분이 나와서 주도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소문이 딱 돌았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게 정책적인 거는 내년 3월 양호에 가서 결정됩니다. 결국에는 환율 떨어뜨리고 환율 떨어뜨리고 공매도와의 전쟁을 지금 벌였던 걸 지금 딱 잘못하게 되면 월요일 날 개파락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승희 씨 마무리하기 전에 네. 이건 너무 기분 좋아서 꼭 한번 읽어야겠다. 네네. 우리 나엘리님 샴푸해야 하는데 커피와 인포맥스는 중독이네요. 설거지도 못하고 들어왔네요. 이러시네. 이런 우리 애청자분들 계신데
저희 커피 쿠폰 하나 이런 거 안 보내드리나요? 같이 가서 커피 마셔드리는 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죠, 승희 씨?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진행할 인포맥스 라이브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